챕터 2 유기화합물 위험성 파악. 이 파트에서는 유기화합물 종류, 정의 뭐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작용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이성질체의 구분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알케인, 알켄, 알카인의 명명법을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절 유기화합물의 종류, 특성 및 위험성. 기본적으로 유기화합물은 탄소 원자를 반드시 포함하는 화합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메테인이나 페놀이나 아세톤 모두 탄소 원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죠. 특성에 관한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 부분이 이제 뭐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기화합물을 이제 결합 방식과 벤젠고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방법이 이 표에 제시된 내용처럼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탄소화합물을 사슬 모양과 이제 고리 모양, 이거 모양이 이렇게 고리처럼 둥그랗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사슬처럼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 차이로 구별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내용은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네, 문제를 풀 때 좀 쉽게 이해하고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기본적인 부르는 명칭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슬 모양 화합물을 이제 포화와 불포화라고 하는데, 포화 불포화의 차이는 예를 들어 자 이제 그 에테인을 예로 들어 볼게요. 탄소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러면 탄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모든 전자쌍이 이 수소와 꽉 찬 채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다 포화됐다라고 해서 포화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불포화합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자쌍을 일부를 탄소끼리 서로 공유를 하죠. 그래서 수소하고 다 공유가 안 되고 탄소끼리도 이거를 공유를 한 상태를 우리가 불포화합물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이제 불포화 탄화수소, 불포화 화합물이 되겠죠. 자, 또 다른 결합 방식인 이제 고리 모양 화합물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포화고리, 이제 탄소가 가지고 있는 그 전자쌍이 다 수소와 공유를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포화고리 화합물과 불포화고리 화합물로 나뉩니다. 포화고리는 당연히 단일 결합이겠고, 불포화고리는 이제 이중 결합이 한두 개씩 존재하는데, 그 이중 결합이 탄소끼리만 됐는지, 그걸 이제 탄소고리, 이제 고리 모양 화합물이라고 하고, 탄소끼리 되어 있는데 가끔 다른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이원소 고리 모양 화합물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방족이랑 방향족으로 구별해서 밑에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지방족이라고 하면 벤젠고리 구조가 없는 탄화수소 계열을 전부 다 지방족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향족은 벤젠고리가 있죠. 방향족이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 아로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벤젠고리가 있느냐, 벤젠고리가 없느냐에 따라서 지방족과 방향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벤젠고리 유무에 의한 그 또 다른 그냥 분류법이니까요. 한번 보시고 네,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소를 부르는 명명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뒤에 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유기화합물의 반응의 종류. 하나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시험 문제 나왔던 것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첨가 반응인데요. 네,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는 화합물에 다른 분자가 결합을 해서 하나의 화합물을 생성할 때를 우리가 첨가라고 해요. 중합 반응은 분자량이 작은 분자가 되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반응. 보통 이제 화학식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N승하면 되게 많이 붙어서 생성된 그런 고분자 물질이잖아요. 이런 반응을 중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첨가중합인데 이게 시험 문제에 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대로 이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폴리염화 비닐의 단위체 그리고 합성법을 묻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위체는 네, 요것이고 그리고 이제 합성법은 이제 첨가중합 방법이 되겠죠. 정의는 이제 다중결합이라고 하면 이중과 삼중결합을 의미를 하잖아요. 네, 이 다중결합을 가지는 단위체가 동일 종, 같은 종의 분자와 위에서 얘기하는 이 첨가 반응을 반복해서 중합체를 생성하는 반응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게 2012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폴리에마 비닐의 단위체, 그리고 합성법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제가 단위체 말씀드렸고, 방금 설명한 합성법이 첨가 중합 방법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세네 번은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한글 파일로 보여드리는 문제는 어차피 뒤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 다 나오거든요. 그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합 반응입니다. 두 분자가 결합을 할 때 물, 알코올 등의 간단한 분자를 분리를 해서 즉 이제 물이나 알코올 등의 분자가 이제 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얘네를 분리를 해서 이제 고분자 물질을 만들면서 반응이 이루어지는 것을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얘도 시험 문제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나와 있는 이제 다이에틸 에터 제조 반응, 이제 170도씨에서 진화황산을 가열을 해서 이제 이것을 제조하는 반응을 이제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축합 반응이 되겠죠. 이 문제가 출제가 계속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이 예시를 반드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치환 반응입니다. 치환 반응은 화합물 속의 원자 이온 등이 다른 원자 이온으로 치환되는 반응을 뜻해요. 얘도 시험 문제에 한두 번씩 나왔는데,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메탄에 염소를 작용시켜서 클로로포름을 만드는 반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이제 답만 얘기하면 이제 치환 반응인데요. 자, 아래 반응식이 메탄과 그 염소가 반응해서 클로로포름이 되는 식이에요. 여기 보면 근데 메탄식이 안 보이죠. 그쵸? 이게 지금 이제 그 다이클로로메탄만 보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클로로포름으로 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이 전 단계에 메탄하고 염소하고 반응을 해서 우선 클로로메탄이 되고, 요게 또 한번 그 염소랑 반응을 하면, 이게 이제 다이클로로메탄이 되고, 그리고 요게 다시 이제 염소랑 반응을 해서 이제 클로로포름이 되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시험 문제,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나오는 게 이제 여기 축합 중합 반응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걸 이제 시험에서는 축 중합 반응이라고도 하거든요. 어쨌든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 반응을 이루는 그런 생성 물질이 이런 물질들이 있고, 특히 이제 나일론 66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원료로 이것을 이제 반응을 통해서 만드느냐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출문제 정리하면서 제가 이 단원 말미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기화합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표 설명드리면서 이제 사슬과 고리 모양으로 구분을 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으면 사슬 모양이고, 탄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 이제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제 고리 모양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화합물을 우리가 이제 포화 화합물, 뭐 포화 탄화수소 이렇게 부르고 걔를 알케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불포화 화합물, 단일이 아니라 이제 2중, 3중이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을 알켄과 알카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명법이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정의와 그리고 명명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르고요. 사슬 모양 화합물 중에는 이제 수소 대신 다른 치환기, 작용기죠. 이런 것들이 붙은 물질도 존재합니다. 또한 고리 모양의 화합물도 이제 포화 화합물, 단일 결합만 있느냐, 불포화 고리 화합물, 2중, 3중도 있느냐, 이렇게 구별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기화합물은 지방족과 방향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우선 사슬 모양 지방족 탄화수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알케인족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명명법, 그러니까 명명하는 것과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화학 구조식, 탄화수소니까 뭐 C, N, H, EN 플러스 E. 예를 들어 N 값이 1이면 C가 1이 되겠고 H는 4가 되겠죠. 이거 나중에 그 명명법 할 때 할 텐데 이 탄소가 한 개 있느냐, 두 개 있느냐, 세 개 있느냐에 따라서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뭐 펜타, 헥사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얘를 예전에는 우리가 메탄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메테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테인, 에테인, 펜테인, 옛날에 메탄, 에탄, 펜이 아니죠. 네네. 메탄, 에탄, 죄송합니다. 네, 네, 프로판. 지금 이제 펜테인이 아니라 3개짜리는 프로페인이라고 합니다. 프로페인. 네. 요거는 이제 5개짜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 명명법 나중에 할 텐데, 그것이 바로 알케인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설명은 한번 읽어보시고, 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 기본적인 이 메텐, 메탄, 에탄, 프로판, 뭐 뷰탄, 펜탄 뭐 이런 것들이 알케인족이다 정도를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명명법이.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할게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알켄족인데 여기는 이중결합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물질이 이제 에틸렌이거든요. 그래서 에틸렌이 탄소가 2개가 있고 수소가 총 4개입니다. 네, 하나, 둘, 하나, 둘. 자, 요거는 탄소가 가진 전자 하나, 수소가 가진 전자 하나 이렇게 공유전자쌍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결합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이 탄소들끼리 이제 이중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 이제 하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켄족이라고 하고요. 이름을 부를 때는 이제 이게 여기 보면 네, 알켄족 그리고 영어로 알킨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대표적인 물질이 이제 에틸렌, 프로펜, 뷰텐, 펜텐, 헥센 뭐 이런 물질들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알카인족이 나오는데 얘는 삼중결합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물질이 이제 아세틸렌인데요. 아세틸렌은 탄소와 탄소가 이제 서로 손을 3개를 잡고 있고 그리고 여기 하나 수소, 여기 하나 수소 이런 구조식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삼중결합을 지니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알카인족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삼중결합, 이제 이중결합, 그리고 이제 알케인족은 이제 단일 결합이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단일 결합은 결합 구조가 잘 안 깨지고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 이중 결합보다는 삼중 결합이 결합 구조가 좀 잘 깨집니다. 이 결합 구조가 잘 깨진다라는 거는 이 공유전자쌍이 이제 잘 분해가 되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랑 좀 반응을 좀 더 잘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좀 기억하는데 오래 좀 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세틸렌, 프로파인, 뷰타인, 펜타인, 헥사인 이런 물질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 기본 식은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고리 모양 지방족 탄화수소입니다. 우선 기본 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 n이 3 이상일 때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사이클 알케인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내용은 숙지를 하시고 요 사이클로 프로페인 구조식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탄소가 3 이상이니까 기본이 3개짜리겠죠. 그래서 탄소, 탄소, 탄소 이렇게 있고 3이라고 하면 2n이니까 여기 n에다 3값을 넣으면 수소는 총 6개겠죠. 그러면은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렇게 붙어 있고, 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끼리는 서로 이렇게 단일 결합을 유지를 하고 있죠. 자, 이걸 만약에 탄소 중심으로 보면, 네, 다리가 4개잖아요. 그래서 만족을 합니다. 네, 그런 물질을 우리가 사이클로 알케인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지방적 탄화수 유도체인 이제 알코올류가 나오는데요. 알코올류는 탄화수소의 수소 원자 하나가 이제 하이드록시기, OH- 요게 하이드록시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작용기라고 부르지요. 네. 작용기 중에 하나인 하이드록시기로 이제 치환된 화합물 전체를 우리가 알코올류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색깔이 없고 휘발성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술을 이걸로 만들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게 시험에 자주 나오냐면 하이드록시기가 한 개일 때 1가, 두 개일 때 2가, 세 개일 때 이제 3가 알코올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하이드록시기가 한 개 있는 상황에서 요걸 이제 알킬기라고 합니다. 나중에 명명법 제가 한번 그 커버를 해드릴 거예요. 알킬기가 한 개면 1차, 두 개면 2차, 세 개면 3차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이거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고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2014년에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다음 중 3차 알코올에 해당하는 것은 이게 1가, 2가, 3가 고르는 게 아니라 1가 중에 어떤 게 1차고 어떤 게 2차고 어떤 게 3차 이거 고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1가는 우선 하이드록시기가 하나일 때가 1가고 모두 하이드록시기가 이렇게 1차, 2차, 3차 다 하나씩 있죠. 그런데 이 중에 알킬기, 즉 이 CH3 요게 한 개면은 1차, 두 개면 2차, 세 개면 3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알킬기가 3개인 게 4번이죠. 하나, 둘, 셋. 여기 하이드록시기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더 알아보기에 하이드록시기 수에 따라서 1가, 2가, 3가로 구별하는 분류법 그리고 예시 물질 또한 알킬기 개수에 따라서 이제 1차냐, 2차냐, 3차냐. 네. 그러니까 얘는 다 굳이 얘기하면 이제 1가 알코올이겠죠. 얘는 다 1가 알코올입니다. 네, 1가 알코올 중에 1차와 2차와 3차가 있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풀 수 있는, 풀 수 있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알코올류 대표 물질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에탄올, 이걸 에틸 알코올이라고 하죠. 이 화학식을 꼭 암기를 해두세요. 이 생성 반응식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촉매하에서 이제 물을 첨가해서 에탄올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럼 이 물질의 이름이 이제 에틸렌이거든요. 그래서 화학식으로 답을 체크하거나 이름으로 체크하거나 해서 이 식이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왔었고요. 무색의 휘발성 액체, 소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술의 주 성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속과 나트륨 반응에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요런 부분은 네, 나중에 또 이제 1류, 2류, 3류 뭐 이런 거 할 때 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히 뭐 하는 걸로 하고 뭐 인하점이나 착화점 이런 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나중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메탄올인데요. 메틸알코올이라고 하죠. 네, 이거 마시면 죽죠. 그래서 기본적인 화학식 꼭 암기를 해두시고 네, 메탄올 완전연소 반응식이나 에탄올 완전연소 반응식 이런 거 완성하는 거 시험 문제 가끔 출제가 되니까 그 정도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에틸렌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에틸렌을 원료로 하는 물질이 총 뭐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세트산, 염화, 비닐, 그리고 에탄올. 에탄올은 방금 전 페이지에서 이제 그 에틸렌으로 만드는 거 공정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중에 이제 요 세 개 주어지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메탄올. 이래서 아세틸렌을 원료로 하지 않는 물질은 뭐냐, 뭐 이런 거를 체크하는 네,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에틸렌하고는 관련이 없다 정도를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류 중에 이제 글라이콜이라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용 한번 좀 그냥 읽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리세린이 나오는데, 글리세린은 기본적으로 화학적 조성에 보면, 네, 수산화기가 많아요. 이게 하이드록시기가 많으면 이제 물에 잘 녹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극성 액체로 물의 용해가 잘 된다. 이게 시험 문제에 좀 출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또한 지방이 가수분해해서 글리세린과 지방산으로 분해된다. 이것을 묻는 문제도 시험에 가끔씩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글리세린은 요 극성 액체로 물의 용해가 잘 된다와 지방 가수분해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그 정도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번 지방적 탄화수 이도체 에터류, 알데하이드류, 케톤류. 그래서 에터기, 알데하이드기, 케톤기 요걸로 구성된 물질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에터류는 산소가 가운데 하나 있고 양쪽 사이드에 알킬기가 연결된 화합물을 의미를 해요.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 보시고요. 아직까지 에터류의 뭐 정의나 대표 물질에 관해서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출제 빈도가 높지 않으니까 내용을 한번 그냥 좀 읽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알데하이드류입니다. 알데하이드류는 이 알데하이드 기에 얘를 이제 포밀기라고도 하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알킬기가 붙어 있는 화합물을 의미를 하고요. 시험 문제에 응고울 반응하고 펠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로 이제 선택을 하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이 문제는 2015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밀기, 자, 알데하이드기가 있는 물질이 응고울 반응을 수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1, 2, 3, 4번 중에 이제 알데하이드가 있는 게 4번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을 좀 숙지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데하이드류의 대표 물질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폼알데하이드랑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있어요. 자, 이 두 개 중에 아세트알데하이드에 관한 문제가 이제 한 번씩 출제가 됐었어요.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게 시성식이거든요. 시성식은
네, 작용기를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한 이제 그 화학식을 시성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시성식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 내용 꼭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인 케톤류는 카본일기가 두 개의 탄화수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특징은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이 케톤류가 지방족 케톤, 방향족 케톤, 혼합형 케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대표 물질인 아세톤은 이게 지방족 케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케톤이 다 지방족인 건 아닌데 이 대표 물질인 아세톤이 이제 지방족인 것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한번 문제 보실게요. 자, 이 문제는 2018년도 3월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방향족 화합물이 아닌 것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세톤은 이제 지방족 화합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족 탄화수 유도체 카복실산류 에스터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카복실산은 이 작용기 이름을 우리가 카복실기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알킬기가 더해진 유기화합물을 이제 카복실산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유기산이라고도 부르고 개미산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폼산이라고도 부른다. 네,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수용성이 매우 강합니다. 물에 잘 녹고 물에 녹았을 때 약산성을 띠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카복실산류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이제 아세트산인데 아세트산은 가장 대표적인 약산이죠. 네, 식초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초산이라고도 부르고요. 빙초산이라고도 다 같은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세트산이 응고울 반응도 같이 수반한다.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크릴산인데 이 아세트산과 아크릴산이 이 카복실산류에 포함된다 정도만 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7. 방향족 탄화수소. 방향족 탄화수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리 모양의 벤젠고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위키피디아에 나온 내용인데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좀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벤젠의 화학식은 기본적으로 탄소 6개와 수소 6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공명구조 1.5 결합이라고 하는데, 자, 수소가 탄소에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그럼 탄소는 다리가 이렇게 4개이기 때문에 하나 붙어 있으면 이 3개를 옆에 있는 탄소와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중결합도 있고 단일결합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볼 때마다 바뀐다고 해요. 이렇게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면 여기 이중결합이었던 것이 단일결합이 되고 단일결합은 이중결합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공명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양을 그릴 때 이렇게도 표시하고요. 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육각형으로 그림을 그린 후에 이렇게 요게 이제 이중결합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족 탄화수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벤젠고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벤젠고리 때문에 특유의 향이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을 벤젠, 톨루엔, 자일렌, 나프탈렌, 안트라센 뭐 이런 것들로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물질들은 화학적인 어떤 구성이나 또는 특징도 비슷비슷하겠죠. 이 벤젠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좀 출제가 많이 되고 단순히 이런 특성을 묻는 문제도 나오지만 이제 다른 물질들과 이제 같이 설명하고 뭐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해하는 문제가 나와서 지금 이걸 하나하나 띄워서 보여드려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나중에 기출 분석할 때 그 내용으로 제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6개의 탄소 원자가 육각형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방향족 탄화수소입니다. 무색, 무극성, 가연성 유기물, 독성이 매우 강하다. 그리고 공명 구조가 있어서 매우 안정한 화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꼭 숙지를 해주세요. 네. 이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톨루엔입니다. 톨루엔은 벤젠의 화학식이 C6H6이잖아요. 근데 톨루엔은 여기서 수소 한 개를 이제 알킬기로 치환한 메틸기로 치환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톨루엔은 역시 뭐 기본적인 반응식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다뤄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일렌입니다. 자일렌 보시면 이것도 벤젠의 기본 화학식 이제 수소가 6개인데 그 중에 2개가 이 알킬기로 치환된 그런 물질이거든요. 얘는 이제 3종류의 이성질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메틸기가 요게 서로 다른 위치에 그 벤젠의 그 기본 구조식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위치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오르소, 메타, 파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르소라고 하면 1번과 2번에 붙었을 때를 말하고요. 그리고 메타는 1번과 3번에 붙었을 때, 그리고 파라는 1번과 4번에 붙었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이성질체는 벤젠 기본 구조식 하에는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여기 붙고 여기 붙는다고 하면 얘랑 똑같은 거죠. 그쵸? 뭐 여기 붙고 여기 붙는다고 하면 또 얘랑 똑같은 거고 바로 옆에 붙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지 이성질체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프탈렌과 안트라센은 뭐 이런 물질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페놀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페놀은 수소이온 하나가 이 하이드록시기로 이제 치환된 화합물을 우리가 페놀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독성이 되게 강해요. 발암물질이고 시험 문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제 수용액이 약한 산성을 띈다와 그리고 염화 제이철 수용액과 보라색, 청자색의 정색 반응을 일으킨다. 이 일으키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또는 그 물질의 구조식을 써라, 구조식을 선택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놀은 구조식이 아까 좀 그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육각형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하나가 OH로 된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리진 않았지만 다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근데 마지막 하나는 하이드록시기로 치환된 형태. 요게 이제 페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식으로 표현할 때는 페놀 구조식을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골라라. 그러면 답에서 이걸 체크를 하면 되는 거겠죠. 다음은 크레졸입니다. 크레졸도 뭐 이런 물질이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얘도 이제 2가지 물질이 이제 수소에서 떨어져 나서 치환이 됐잖아요. 수소 대신 이 메틸기랑 하이드록시기가 치환이 됐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오르소, 메타, 파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나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나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3가지의 이성질체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환기가 2개인 거는 다 이성질체가 3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나프톨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벤조산이 시험 문제에 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톨루엔을 산화해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을 무엇인가 이런 거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답은
벤조산이다. 프탈산, 살리실산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닐린입니다. 아닐린은 시험 문제에 좀 그래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산과 반응해서 이제 염산염을 만드는 물질, 그리고 이제 나이트로벤젠을 스스로 환원해서 만드는 물질, 그리고 차음수산 칼륨과 반응해서 이런 정색 반응을 보인다. 이런 특징을 지닌 물질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특징 세 가지하고 화학식까지 암기를 하고 계시면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화학식에 좀 오류가 있네요. 자, 요게 4가 아니라 5입니다. 그래서 CuHO NH2고요.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게 기본적인 벤젠고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위에 이제 이 아민기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세요.